오늘 사각형의 성질에서 먼저 메인으로 다룰 거는 평행사변형을 다룰 거예요. 평행사변형. 우리가 1단원 도형에서는 보통 도형의 성질 같은 것을 할 때 첫 번째로 뭘 하냐면 뜻, 다른 말로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뜻 아마 처음에 했었을 거예요. 안 써도 돼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뜻을 배운 다음에 이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학습을 해요. 도형의 성질을 학습한 다음에는 이 도형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이 도형을 활용하는 유형들이 나와요. 그래서 뜻과 성질, 조건, 활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도 똑같은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평행사변형의 뜻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사실 이 평행사변형이란 거는 초등학생 때 평행사변형은 배우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희가 초등학생이 한참 지나서 어렴풋이 기억이 날 듯 말 듯 할 거예요. 평행사변형 생김새는 대충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내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약간 비스듬하게 보통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떡 본 적 있어요? 막 초록색 떡도 있고 흰색 떡도 있고 이렇게 생겨먹은 떡이 있는데 절편이라고 해서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이 평행사변형은 평행해요. 뭐가 평행하냐면 사변, 4개의 변이 평행해요. 근데 4개의 변이 모두 평행할 순 없죠. 마주보고 있는 변끼리 평행한 것, 그것이 바로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래서 뜻 적어줄게요. 두 쌍의 대변, 마주보는 변이야. 두 쌍의 마주보는 변,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것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다가 평행사변형의 뜻이나 성질 같은 거 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줄 거라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라는 이 평행사변형도 그려서 좀 이미지로 각인을 시켜놓을게요. 이런 느낌의 사각형을 그리면 보통 평행사변형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럼요, 상관없어요. 넘어가서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밑에다가 그려서 이렇게 두 줄로 만드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같은 중학교인데 서로 얼굴 본 적 있나요? 같은 반이에요? 아, 같은 반 아니에요? 아, 옛날에 같이 다녔어요? 어땠어요 그때 서로? 잘 알았어? 같은 반이었어? 수학 같은 반? 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네. 밴드 올릴 때 선생님 수준 선생님한테 따로 아니야, 그냥 그 한 글에 다 같이 올리면 돼요. 글 항상 올려주죠, 하람쌤이. 거기 올린 글에 그냥 다 같이 올리면 돼요. 아마 몰랐을 거야, 선생님 거도 같이 올리는 건 줄. 고은이는 아까 앞에 숙제는 올린 것 같던데? 그래서 거기다 그냥 싹 다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질문 문제 있으면 예를 들어 선생님은 지금 2학년 2학기 수업을 하잖아요. 2학년 2학기 교재가 풍산자거든요. 풍산자 몇 쪽에 몇 번 이렇게 올리면 돼요. 질문 문제 있으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평행하다는 것을 그림에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평행한 것끼리 똑같은 화살표 기호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저 두 변이 평행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 두 변도 평행하지만 또 누구도 평행해야 하냐면 마주보고 있는 또 다른 변이 있죠. 얘는 2개 화살표로 표시해 줄게요.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요. 그럼 선생님 궁금한 거 있어요, 얘들아. 저 문 보이죠? 저 문은 평행사변형일까 아닐까?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거 생각해보세요. 요 변이랑 이 변이랑 평행해요? 늘려도 안 만나죠? 아무리 늘려도. 그 다음 요 변이랑 요 바닥에 있는 변도 어때요? 평행하죠? 그러면 이런 것도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칠판은 어때요? 칠판 평행사변형일까 아닐까?
마주보는 변끼리 서로 평행하죠. 그래서 이것도 평행사변형이에요. 색종이 하나 생각해보세요. 색종이 정사각형이에요. 색종이는 평행사변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주보는 변 다 평행하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종류가 굉장히 많다. 꼭 저 모양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마주보는 변끼리 평행하면 모두 다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볼 건데요. 성질은 총 3개가 있습니다. 마스크 답답해 줄 건데, 성질은 총 3개가 있어요. 근데 도형의 성질은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평행사변형의 뜻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수학을 막 이제 서로 만든 사람들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저런 애들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자 약속을 한 건데, 성질은요 언제나 설명하는 과정,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밝혀낸 거죠, 그런 성질은.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이겁니다. 두 쌍의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변의 대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뭔 소리냐면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저 문도 지금 삐뚤지 않고 약간 이렇게 길이가 똑같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칠판도 마찬가지고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가 같은 것이 바로 첫 번째 성질인데요. 그림도 같이 그려서 이미지로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럼 우리 마주보는 변을 똑같은 걸로 막대기로 표시할게요. 이거 정치적인 내용 의도는 없어요. 일찍 이찍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마주보는 길이가 같은 것끼리 같은 표시를 좀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쓰지 마세요. 오른쪽 선생님 지금 하는 거 쓰지 마세요. 개념도 처음 쓰는데 잘 쓰는 것 같아요. PF가 뭐냐면 증명이다 라는 것에 끝에 있는 글자들을 그냥 선생님 저렇게 쓴 건데, 증명이라는 거는 왜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 하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이라서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좀 삐뚤긴 한데 그냥 평행사변형 하나 그릴게요. 평행사변형 ABCD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AC라는 대각선을 하나 그어서 삼각형 2개로 쪼갤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2개로 쪼갰는데 이 두 삼각형 보이죠? ADC랑 ABC라고 해서 이렇게 2개의 삼각형이 보여요. 이들이 합동이라는 걸 밝혀낼 거예요. 자, 왜 합동인지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얘 아직 모르는 거야.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 딱 하나예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그러면 정보를 알고 있는 거는 평행, 그 다음에 평행까지만 알고 있는데 이 평행을 통해서 자, 1학년 2학기 과정입니다. 평행선의 성질이에요. 이렇게 평행선이 주어져 있으면 평행선에서 동의각 크기 같아요, 안 같아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고요. 억각, 얘들 억각 찾을 때 이렇게 찾는 거 알죠? 알파벳 Z 만들면서 이렇게 찾으면 이게 억각이 되는 거 알죠? 이 억각도 크기가 똑같죠, 평행선에서는. 그럼 여기서도 동의각이나 억각을 찾아볼 건데 선생님 표시하는 각 봐보세요. 요 각. 이 각의 억각을 찾아보면 Z 그려야 돼. Z 그려야 돼. 이렇게. 여기서 Z를 그릴 거예요. 여기 억각이죠,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똑같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도 이 보라색도 지금 평행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선생님이 각을 하나 표시할게요. X라고 표시했어요. Z, 알파벳 Z 그려요. 그리면서 보이는 요 각. 이 각이 억각이 되고 이 각 크기 똑같겠네 그러면. 크기가 같은 애들끼리 같은 모양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변은 공통변이라고 해요. 요 삼각형도 밑에 있는 삼각형도 둘 다 갖고 있는 변이어서 공통변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A, S, A 합동이 됩니다. 두 삼각형이 A, S, A 합동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A, S, A 합동이 되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똑같겠죠. 그러면 이 A, B와 대응하는 변이 어디냐면 여긴 거 보이나요? 여기 X라는 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 변, 대응변이에요. 대응변 길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네. AD라는 변이 있어요. AD의 대응변은 어디예요? AD의 대응변은 CB죠, CB. 그죠? 그러면 이렇게 또 길이가 같아져요. 그러면서 첫 번째 성질이 나오게 된 거예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성질이 생겨난 거예요. 합동에 의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볼게요. 두 번째 성질은 봅시다. 뭔가 1번이랑 약간 비슷하네? 어디가 차이 나는지 보세요. 1번이랑 1번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고 2번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변, 대자가 마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변이라고 하면 마주보는 변, 대각이라고 하면 마주보는 각이에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게 두 번째 성질이고요. 그러면 마주보는 각을 똑같은 걸로 표시할게요. 이 각과 마주보는 각, 반대쪽에 있는 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각의 크기가 똑같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각과 마주보는 각,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마스크 쓰니까 답답한데 아주. 이제 한 차례 지금 감기 독감이 유행이어서 학원에서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기로 했어요. 12일까지. 7일이네 오늘. 5일 뒤까지 써야 돼요. 이거 왜 같은지 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볼 겁니다. 두 삼각형 ASA 합동이었잖아요. 그럼 합동이니까 대응각의 크기가 똑같겠지. 이 각과 이 각이 대응각이 돼요. 이 대응각 크기 똑같으면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랑 O로 표시한 각이 있고요. 반대쪽 보시면 또 X랑 O로 표시해놨네. 그러면 요 각이랑 요 각도 어떠냐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서 두 쌍의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 라는 두 번째 성질이 생겨나게 된 거고요. 업그레이드 좀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똑같대.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왼쪽 위에 거랑 오른쪽 아래 거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요 각의 크기를 X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X죠 그러면? 그리고 왼쪽 아래랑 오른쪽 위에 있는 각이 크기가 같은데 이 각은 Y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 두 개랑 Y 두 개를 더해요. X 두 개랑 Y 두 개를 더해요.
이거 몇 도가 될까? 사각형이야. 사각형의 네 각이에요. 몇 도예요, 합하면? 360도죠.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인데 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 합이 360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가 똑같고 이거 두 개가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두 개를 더해서 360도가 된 거면 똑같은 거 하나씩만 x랑 y 한 개씩만 더하면 360도의 반인 180도가 되겠지. 180도, 180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x랑 y의 합이 180도라는 것은 x랑 y는 언제나 이웃하거든요. 이렇게 이웃해요. x랑 y는 이웃해요. x랑 y는 이웃해요. 이웃하고요. 그래서 이웃하는 각 두 개를 더하면 180도가 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한 거지 지금 2번에서.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이웃하는 두 각을 더했을 때 이웃하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뭔지 알았죠? 마주보는 각들끼리 똑같아서 결국에는 두 개 붙어있는 각 두 개를 더하면 언제나 180도가 된다라는 거. 선생님 아까 성질 하나 더 말했었는데 말은 아직 안 했고요. 성질이 하나 더 있다고만 했었어요. 성질이 총 3개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성질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관한 성질이에요. 먼저 써볼게.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자, 이거 뭔 말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써놓고 설명을 할게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대각선을 두 개 그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주시고 대각선을 두 개 그려볼게요. 오른쪽 안 써도 돼요. 저게 무슨 말인지 좀 봐야 돼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게 뭔 말인지. 평행사변형 ABCD가 있고요. 대각선 AC랑 대각선 BD를 그어서 만나는 요 교점을 O라고 할게요. 보이나요? 이렇게? 그러면 4개의 삼각형으로 일단 쪼개져 있는데 이 쪼개진 삼각형에서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생긴 요 2개의 삼각형을 먼저 주목해 볼게요. 삼각형 AOB랑 삼각형 COD를 의미하는 건데 이 둘이 합동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자. 왜 그런지 볼게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합니다. 그러면 억각을 찾아주면 이렇게 억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 각의 억각을 찾아주면 억각의 크기가 이렇게 똑같고요. 그다음 평행사변형 첫 번째 성질이 뭐였냐면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이었어요. 선분 AB, 변 AB랑 변 BC가 똑같죠. 그러면 이것도 ASA 합동인 거 보이나요?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의 크기가 똑같아서 합동이 돼요. 그럼 합동이 되니까 대응변을 찾아볼게요. A5의 대응변은 이 삼각형에서는 C5죠.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B5의 대응변은 이 삼각형에서 D5가 돼서 이렇게 길이가 같아져요. 즉 대각선만 확인해보면 긴 대각선이 짧은 놈을 반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짧은 대각선이 긴 대각선을 이렇게 반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를 반으로 나눠준다라는 뜻이에요.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뜻은. 그래서 이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에 의해서 반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 긴 대각선도 이 짧은 대각선에 의해서 반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바로 세 번째 성질이에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자, 일단 성질까지 잘 적읍시다. 뜻과 성질까지 했어요. 지금까지는. 자, 평행사 변형 내용이 꽤 많은데요. 일단 뜻과 성질만 잠깐 관련 문제를 좀 먼저 볼게요. 문제가요, 생각보다 이 통선자가 처음 학습할 때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되게 쉬울 거예요, 이 책. 나중에 2학년 2학기 과정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쉬울 거예요. 자, 먼저 44쪽으로 올까요? 44쪽에요. 평행사 변형 성질 이용하는 문제 좀 해볼게요. 44쪽에 자, 쉬운 거부터 갑시다. 유형 2번 해보세요. 유형 2번. (44쪽) 유형 2번이요. 성질을 생각하세요. 어떤 성질이 있었는지. 성질이 총 3개가 있었는데 문제를 보면요. 각이랑 대각선이랑 관련 없지 않아? 변의 길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이 문제는. 변의 길이가 어떤 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첫 번째 성질을 활용하는 겁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길이로 갖는 이 변 AB와 3x-5를 변의 길이로 갖는 변 DC의 길이가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과 3x-5가 같아야 하고요. 이게 같아지려면 x는 얼마가 될지 우리 방정식 풀어본 적 있을 거예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을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x는 좌변으로 이항하고 수는 우변으로 이항해보면 x-3x가 되니까 이항해서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수는 우변으로 이항하고 이항할 때 부호 바뀌죠. 마이너스 5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즉 x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에다가 x를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돼야 돼요. x 얼마예요? 3. 네, 3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x는 3이 되고요.
y를 구하기 위해서 또 볼게요.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y 플러스 3과 2y 마이너스 1도 같아야 돼요. y 플러스 3과 2y 마이너스 1도 같아야 하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풀 겁니다. 문자는 좌변으로, 수는 우변으로 이항하는데 이항하면서 부호 바꿔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y가 되고 플러스 3 이항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니까 y는 4겠죠. 그러면 x값은 3이 되고 y값은 4가 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y 마이너스 x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y 마이너스 x값. y가 4고 x가 3이기 때문에 y 마이너스 x를 구하면 1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보세요. 유형 3번이요.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지 칠판에 있는 성질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거 이용해야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 혹은 바로 밑에 선생님 핑크색으로 뭐라고 썼었냐면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라고 썼었어요. 저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각 A와 각 B는 어때요? 이웃하는 각이에요. 그러면 이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몇 도냐면 180도. 선생님이 저번에 비례배분 한번 말해줬었는데 그 비례배분 어떻게 하는 거였는지 다시 볼게요. 자, 우리 각 A의 크기를 구해보겠습니다. 두 각의 합 180을 먼저 써주고요. 여기에 몇 분의 몇이라서 분수를 곱한다고 했었는데 비례배분 기억해야 돼요. 분모는 어떻게 써주기로 했냐면 이게 지금 두 각의 합이니까 두 B의 합을 써준다라고 했어요. 두 B의 합. 그러면 5와 4의 합인 9를 써주고 A는 그 중에 5만큼 차지하고 B가 4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를 구해야 하니까 9분의 5를 곱해줘요. 이렇게 하는 비례배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각 A의 크기 구해볼게요. 180도에다가 9분의 5를 곱할게요. 자, 약분할 수 있는 걸 좀 약분할게요. 분모 9랑 분자 여기에 있는 180을 약분하면 9로 나눠주면 이렇게 약분해요. 그러면 20 곱하기 5를 하면 각 A의 크기는 100도가 됩니다. 100도. 그러면 각 A의 크기가 100도라는 거는 각 B의 크기는 합쳐서 180도라 했죠.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이라고 했으니까 각 B의 크기가 80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타냈어요. 문제에서는 각 C의 크기를 물었다. 그러니까 각 C는 다시 구해야 되는 게 아니지. 마주보는 각을 활용하면 돼요. 각 C가 마주보고 있는 각은요. 각 C의 대각은요. 바로
각 A예요. 마주보는 각, 대각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 C의 크기는 바로 각 A의 크기와 똑같은 10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 C의 크기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대한 거였는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성질 또 다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변에 관련된 첫 번째 성질에 관한 문제 풀었고 각의 크기에 관련된 두 번째 성질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대각선의 길이와 관련된 세 번째 성질에 대한 문제를 좀 해볼게요. 46쪽으로 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도전 한번 해보세요. 5-2번이요. 46쪽에. 5-2번. 선생님 아까 미리 스포를 했어요. 대각선과 관련된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 헷갈릴 거예요. 힌트를 주자면요. 대각선들의 길이를 하나는 A라고 하나는 B라고 놔보세요. 대각선 정확히 말하면 대각선 반쪼가리의 길이를 A라고 넣으세요. 그럼 대각선이 이렇게 2등분이 되기 때문에 A인 곳이 길이가 A인 선분이 하나 더 생기고요. 그러면 또 다른 대각선도 똑같이 반으로 나눠지잖아. 그 나눠진 부분들을 B라고 놓아보면요. B 그리고 이 위에 선분 D의 길이도 B가 될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OB군요. AOB의 둘레의 길이가 20cm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OB라는 삼각형을 확인해 볼게요. AOB 이렇게 생겼네요. 둘레라는 거는 저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한 것인데 그 둘레의 길이, 즉 A 더하기 B 더하기 7cm를 하면 이게 바로 20cm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A랑 B가 정확히 정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A랑 B의 합은 구할 수 있지 않아요? A랑 B가 각각 얼마다라고는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저 둘의 합이 얼마인지는 구할 수 있냐면 7 더해서 20cm가 되는 거죠. 7 더해서 20이 되는 거니까 20 빼기 7을 하면 13이지. 그래서
대각선 반 나눠진 것 중에 하나씩만 더하면 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는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우리가 A랑 B로 나타낸 걸 잘 보시면요. 대각선 AC는 A 두 개고요. 대각선 BD는 B 두 개로 되어 있어요. A 두 개, B 두 개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에요. 길이의 합이라고 써봐야겠다. 길이의 합. 근데 아까 위에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0인 걸 이용해서 A 한 개랑 B 한 개를 더한 게 13이라는 것을 구했어요. A 하나, B 하나 더하면 13. 마찬가지로 A 하나, B 하나를 더하면 13이 되기 때문에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은 13 더하기 13이 되는 거지. 그래서 13 더하기 13을 해서 26cm가 바로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라는 세 번째 성질을 활용한 거예요. 자, 평행사변형 뜻과 성질 지금 정리를 좀 했는데 기억을 좀 해두세요. 왜냐면 이게 이 다음 나올 조건이랑 굉장히 밀접해요. 자, 평행사변형의 조건은요 5개가 있어요. 5개나 있어요, 조건이. 자, 근데 그 5개를 새로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뜻하고 성질 보면은 뜻 1개, 성질 3개가 나와 있죠. 얘네가 바로 다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돼요. 그러면 이 뜻이 바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조건 1.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평행사변형 성질 1 적었었는데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이 성질 두 번째로 쓴 게 세 번째 성질이고,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이 두 대각선이 2등분한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조건이래요. 그럼 조건이 1부터 4까지는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조건은요 총 5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개의 조건만 좀 추가로 적을게요. 조건 1, 2, 3, 4입니다. 마지막 조건 하나만 더 적기로 했어요. 조건 5는 좀 특이한데요. 잘 보셔야 돼요. 자리가 없어서 좀 아래 칸에 내렸었습니다. 이게 5번째 조건이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그림도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행사변형은 평행한 변이 두 쌍이 있는데 그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렇게 평행하다고 합시다. 여기가 평행한 것까지만 하면 평행사변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평행한 변의 길이까지 똑같으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평행한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쓸데없는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평행하지 않은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평행한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만 평행사 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고요. 연습 좀 할게요, 이거. 자, 39쪽에요. 쪽에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평행사 변형이 되도록 하는 x, y 값 구하기. 그럼 평행사 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마지막 조건 더 붙여서 썼잖아요. 저 마지막 조건은 아까 푼 문제 중에 없었어가지고 이 마지막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3번 문제를 해보라 라고 한 거였어요. 그럼 평행사 변형이 되도록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평행사 변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주보는 변 AD랑 변 BC의 길이가 일단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들의 길이가 똑같다는 것은 2y-7과 y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항을 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y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y가 되니까 y가 되고 마이너스 7을 이항하면 부호 바뀌죠. 7이라고 해서 y 값은 7이 돼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조건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변이 선생님이 직선으로 연장하긴 했는데 이 직선이 서로 평행해야 합니다. 평행하기 위해서는 이 평행한 두 변에 의해서 이 억각의 크기가 똑같다를 활용하면 x의 값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있던 걸 활용해도 되죠.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라는 거. 105도랑 x도는 서로 이웃하고 있어요. 이 이웃하는 두 각은 합이 180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x값을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x값을 구해주면 180에서 105도를 빼면 됩니다. 혹시 뺀 사람 몇 도 나오나요? 70. 네, 75도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도를 안 적은 이유는 x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75도라고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x 값은 75고 y 값은 7이 되어서 x, y 값을 각각 구하라라고 하면은 둘 다 써줘야 합니다. 둘 다. 그래서 평행사 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앞에 나온 뜻과 성질들이 전부 다 조건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는 거. 요 조건이요. 생각보다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우리 쉬는 시간 지금 좀 가질 건데요. 이 다음 시간에 저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문제 하나 더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그 외 활용에 대한 문제를 좀 해볼게요. 자, 쉬는 시간 지금 조금 가질게요.